안녕하세요. 웹세미나 전문 채널은 촌TV의 촌장 안철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세클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돈세클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좀 벌어드릴까 계속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마 지난주에 아마 처음 들으셨던 분들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또 네. 얘기를 할 테니까 또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진짜 폭탄 같은 폭탄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명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가슴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어떤 방법. 정답은 없겠지만. 네. 전문가로서. 네, 정답이라고 하면 좀 스포를 좀 드리면은 네. 이거야말로 진짜 완벽한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이야기를 만드는.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국어 잘하셨어요? 아, 국어는 잘 못했는데요. 뭐 영어는 조금 하고요. 소설 많이 읽으셨어요? 네, 소설 잘 그래요? 읽었습니다. 네. 네. 소설 잘 읽어야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이걸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계속 느시네요. 네, 이야기를.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꽤나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목차 지난주에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했다고 하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차명 주식 내가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가 됐던 남한테 주식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봤고요. 그렇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봤고 네. 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해서도 봤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뭐 그러면 환원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세금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렇죠. 뭐 세금에 대해서도. 네,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지라는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회수라는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네. 그건 전략을 가지고 네네. 좀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지난주에도 약간 이런 뭐 어려움이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네, 같다. 사람의 욕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네. 있었고요. 욕심이 문제야. 기존의 것들은 뭐 어찌됐든 잉여금의 문제라든지 네. 뭐 가계요금의 문제는 내 문제니까 그렇죠.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남까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은 계속 가서 흔들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힘들다. 네. 그렇죠. 모든 관계가 사실은 이제 나 혼자만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네. 근데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거는 남과의 관계. 네. 결국 이제 이 차명 주식, 명의 신탁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남과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큰 돈과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골치 아픈 문제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뭐 해지한다고 하면 네. 여튼간에 뭔가 뭐 계약이 이제 뭐 이제 네. 종결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네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나 음. 해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있는 거는 사실이긴 했는데 사실은 내 거는 맞아. 그러니 국세청한테 읍소를 하는 거죠. 좀 봐줘라. 네. 내가 이제 이실직고 할 테니 세금은 내라고 하는 부분만큼 내가 낼 테니 좀 돌려주세요. 요거를 이제 읍소하는 게 명의신탁의 해지입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증빙이 이제 되어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세피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그때 명의 신탁을 이렇게 했을 때 네, 네. 이때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어. 네. 난 몰랐어. 네. 혹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네. 아차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네.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세무서가 역으로 이제 제시를 해버리면은 혹을 떼려다가 옆에 하나 또 붙여야 돼요. 와, 그래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요. 네. 다시 가지고 오는 것도 현재 상태의 증여이기 때문에 네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혹 떼려다가 원래는 나 요거 세금만 내고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읍소하려고 했다가 완전 이제 혹을 일단 다시 이 붙이는. 문제는 명의신탁 해지는 일단은 그 명의신탁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 네. 그 다음에 주주와 뭔가 네.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그게 돼야 그렇죠. 되는 일단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죠. 네. 해서 뭔가 이제 해지를 하려고 다 하다 보니 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세금 문제가 네.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게 조세피 보이네요. 의도가 네. 없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여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근데 세무서가 역으로 뭐 제시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배당을 이제 했어요. 나도 했고 차명주주도 받아갔고 그리고 그 배당한 거를 수수료 일부 떼고 나한테 다시 줘. 의도가 있었네.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었던 경우하고 내가 일시적으로 다 받았던 거하고 세금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죠. 이게 더 낮았겠죠. 당연히 또 세입했죠. 네. 원복이 야, 이거 안 된다.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짜로 실제로 굉장히 과도한 세금이 물릴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아하,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벌써 힘든 거죠. 사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뮬레이션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체가 어렵나요? 네, 이런 뭐 툴 없나요? 없습니다. 스토리텔링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아,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 거고요. 아, 뭐 그래요? 툴은 계산하는 툴은 있기는 한데, 툴은 있고. 네, 거기에 또 뭐 회사에 증자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도 네. 그 시점마다 계속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기 근데 때문에. 재밌으세요? 저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재밌다고 스스로를 네. 계속 설득시킵니다. 아, 네, 병일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명의시탁 해지 시 네.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이제 진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서 세무서한테 읍소해서 저렇게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게 약간 느낌적으로 우리가 조세 피해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곤란하다라고 판단하면은 해지 말고 실제 주주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다시 양수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가져오는 네. 방법. 네네. 그래서 어떤 또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끼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은 꼭 시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 이걸 뭐 신났죠. 액면가로 했어요. 네. 그래서 했더니 구세청에서 2018년도에 왜 그게 이제 많이 돌아갔는지를 봤더니 갑자기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막 양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촌장님 같은 경우는 남한테 네. 내가 10년 전에 액면가로 산 주식을 그대로 넘기겠습니까?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서가 야 이거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보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금액이 작을 때야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이제 금액이 이제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안테나에 들어오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또 그렇다고 시가로 이제 하겠다. 그나마 괜찮은데 양도의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네. 양도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끼리 양도를 하는 건 인정이 됐는데 그래서 큰 금액을 준 것까지도 그건 괜찮다. 오케이. 네. 근데 세금이 일단 많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넘길까요? 예. 네. 오케이. 양도 말고 이제 증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여도 있죠. 네. 네. 양도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네. 통장으로 돈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억이었다? 네. 10억을 이동시켰어요. 네. 다시 받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네. 거죠. 그게 미지수가 이제 생기니까 네, 네, 네. 문제가 좀 생긴다. 그래서 증여를 선택해서 또 했더니 네. 구세청이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네. 증여? 아버지도 아닌데 남이 네. 왜 주식을 증여해 줄까?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지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완전 해지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양도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증여하는 방법하고 게 조금 있고. 다른 부분이 네. 명의신탁의 해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긴 했는데 조세 피해 의도는 없었으니까 없었어. 세금 내라는 거 좀 낼 테니까 좀 봐줘. 네네네. 근데 세무서가 조세 피해 의도가 있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가 안 되겠네. 그래서 양수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잡아낸다는 네. 뭐야? 방법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도 일단 해지에 관련된 거니까 네. 이런 일단 방법도 쓰기도 씁니다. 실제적으로. 일단은 두 관계자가 서로 네.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 네. 이제 그걸 베이스로 했을 때 이걸 네.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네. 얘기를 한 거고. 여하튼 합의가 되어도 네, 다른 방법을 쓰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지 말고 네. 회수 가져오는 거죠. 저번 네. 시간에도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악의적으로 네. 회사한테 내 주식 사가라. 음.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한다라든지 네. 그걸 하는데 믿는 사이끼리인지 그렇게 안 할 테고 누군가한테 팔았다라는 팔았을 거죠. 때. 그 파는 거를 이제 제한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아.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어떤 팁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군요. 네. 우리 회사 주식은 아무나도 못 판다. 네. 이렇게 양도 제한을 법인 등기 등본에다가 네. 등기 사항으로 걸어 놓는 거죠. 아, 걸어 놓는 거예요? 네. 이 회사 주식은 못 파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못 판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팔았어요. 무효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무조건 잡고 있게 만드는 거죠. 네네네네네. 상속으로는 내려갈 수 있어. 상속은 할 수 예, 있지만 예. 거래는 안 되게끔 네, 만들어 놓는 네, 네. 거죠. 이건 이제 제한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네. 법인이 이렇게 네, 신청을 법인이- 해야지만 네.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오.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죠. 네. 그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비상장 회사에서만 허용되는 거. 그렇죠. 그렇겠네요. 원래 상장회사의 주식은 마음대로 주고 그렇죠. 사고 파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못 편하게 판다. 이제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 비상장 회사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팔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음. 승인, 주총의 승인 네. 받아서 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아, 저희 그 이제 사람한테 계속 팔고 뭐 싶어요. 매 회마다 법인은 네. 이사회 주주총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분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차명 주식이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네. 이상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떻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양도 제한을 걸어라. 네, 하나 네, 방법이네요, 네, 확실히. 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 신탁 해지. 네. 음. 명의 신탁 해지 아까 얘기 드렸던 조 앞장에 이제 네네. 과세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드리는 부분을 네네. 한 번 더 말씀을 한 드리는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이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잘 풀렸다 하더라도 그 원초적인 시점의 증여세는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내야 되는 거네요. 그 시점이 10년 전이다 하면 10년 동안의 가산세를 음.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중간에 회사의 주식을 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증자 시점의 가치를 또 평가해서 증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상담을 갖다가 음. 증자를 여러 번 하고 양도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나오죠. 계산이 안 나와. 네. 복잡하기도 하고 네. 엄청나게 네.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저희의 모든 업을 다 접어두고 이 예산만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죠. 네, 골치 아프네요, 진짜.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겠다. 그렇죠.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자체도 모르는 회사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신고 다 하고 났더니 중자를 했었네요. 신고 잘못됐네요. 이런 경우도 나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주주 명부나 그 주식이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그렇게 기록을 잘 안 하시는데요. 반드시 꼬리표를 다 달아 놓으시고 언제 날짜에 증여를 했고 언제 날짜에 증자를 했고 이거를 다 기록해 놔야 됩니다. 회사에. 아, 그렇군요. 최소 15년. 15년요? 네. 왜냐하면 그 증여세의 부가 제척 기간이 15년, 아, 신고 기간까지 합치면 15년 3개월. 네. 그때 알겠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네.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차명주 회수 전략에서 명의신탁 해지 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네. 네.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거의 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일단 뭐 상호간에 어느 정도 합의돼서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네. 나눴다 하면 자, 이제 소송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합의가 안 됐을 때 소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네, 네.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송을 간다. 네. 네.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네.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소송을 해서, 자, 네. 소송한다는 거죠. 네. 자, 이건 내 거다. 네. 이건 내 거다. 네.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겼어.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세청하고 붙어야죠. 예. 이건 내 거였는데. 네.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 내는 게 최선이다. 알겠습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네. 또 붙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세금을 나는 낼 의향은 있었는데 네. 가산세 포함해서 얼마다라고 나와서 낼 의향은 있었는데 네. 국세청한테 갔더니 자 이거 내고 또 내. 또 내.
이거라도 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대로 잘못 갔다가 네. 이것까지 붙여서 올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이 제가 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네, 세금을 항상.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또 여기 숨어 있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분들도 업무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네. 소송은 사실은 이제 세무사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무사는 소송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대리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판은 저희가 다 짜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같이 이제 뭔가 팀워크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분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있어도 무역 영어를 할 수가 없으면은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모르니까. 맞아요. 용어를 네. 모르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같이 판을 짜주고 네, 네, 큰 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이쪽의 용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네. 변호사야만이 네.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법, 상법 이게 이제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인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알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절대 안 거구나. 됩니다. 절대 네. 안 되겠는데. 네. 그리고 차명주주와 네. 수탁자, 신탁자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안 좋은 관계일지 잘 합의가 되는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될지.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네. 그렇죠? 그 종합적인 관계도.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네. 어깨 또 올라갑니다. CG 넣을까요? 네, CG 이제 넣어주셔도 넣어요. 될 것 같아요. 그냥 넣고 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회수 전략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네요. 네. 비특수 관계자가 네. 뭐 그래서 남인 것 같은데 남끼리 이거는 이론적인 전략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리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근데 어떤 뭐 수술의 방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듯이 맞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부의 주식 정도는 저런 이런 방법도 있다. 네, 비투수 관계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무조건 시가로만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가 매매가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네, 이제 깊숙이 얘기하면 좀 아, 힘들어질 수도 네네네네. 있을 것 같아서 여하튼간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차이가 너무 나면 또 문제가 있네요. 한 그렇죠. 3억 정도? 네. 네. 그 정도 네. 안에서는 뭔가 어떤 방법이 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뭐 네네. 무턱대고 뭐 차이 나는 금액을 그렇죠. 신고하면 그렇죠. 국세청은 항상 제가 얘기드리지만은 제 어록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국세청은 짱구가 아니다. 타이틀 한번 해볼까요? 좀 위험하지. 예, 그러면서. 살짝. 네. 똑똑하시다 이렇게까지 네, 합시다. 그럼요. 네. 똑똑하다, 네. 스마트하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할까? 이 페이지는? 네네네. 또 다른 방법들이 있네요. 네. 네. 뭐 기타의 방법들. 네.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좀 이제 섞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익 소각이라고 나오는 주제들. 이익 소각은 또 뭐예요? 저 주제는 사실상 나중에 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2회차, 3회차가 나오고요. 네. 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2회차, 3회차가 그 나오는 우리 그때 주제 처음에 정도. 얘기했잖아. 1회 때 한 1000회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럼요. 네. 저만 하나씩만 찍으면은 네. 계속 갈 수는 네. 있는데 네.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말씀해 주시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사 내가 예를 들어서 대단한 솔루션을 주는 건데 이거는 네, 네 간단하게 네, 네. 회사한테 파는 거예요. 회사한테 회사한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해서. 네. 스토리텔링. 저는 사실 이 세무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숫자. 네. 사실 숫자가 베이직이니까 네.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네, 계산기 뭐 숫자가 맞아야 되고. 근데 사실 이쪽 영역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스토리텔링 말씀하셨을 때 네. 사실 좀 퀘스천이었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무슨 스토리텔링을 하나. 원래는 스토리텔링을 가장 잘하는 전문 직종은 변호사입니다. 소송 네. 다 네네. 이해관계 네네네. 얽히는. 근데 변호사들이 이 세무나 이쪽 관련 업종으로는 안 뛰어드는 이유가 숫자잖아요. 네. 약하거든요. 약하네. 상공 상경 계열들이 네네네. 하는 게 또 네. 있고. 그런데 세무사들은 숫자는 강한데
이 법적 리걸 마인드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꾸 제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왜 재밌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변호사님보다 법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숫자를 잘하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다.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기주식 얘기하다 그렇게 발전이 네네. 됐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만약 이 시간에 만약에 숫자만 가지고 하면 들으시는 분도 지루하고 네, 네.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네. 정답은 없지만 네.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8회하고 오늘 9회까지 해서 네. 일단 차명 주식,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좀 숙연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의 대다수는 처음에는 까칠했었고요. 네. 왜 까칠하냐면은 내 회사를 맡기는 사람인데 비교적 좀 젊은 친구가 이제 앞에 앉아 있으니 네네. 제가 만난 대표님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셨어요. 네네네. 다. 네. 50대, 60대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뭐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의 연배보다 이제 조금은 더 높기는 하지만은 이런 친구가 이런 부분을 다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좀 까칠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동안이잖아요. 또. 실제로는 좀 나이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종착지는 뭐냐면은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좀 허무하게 뺏기기가 싫다. 이런 부분들. 근데 사업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다 문제다. 난 너 왜 살았지? 그렇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겠네. 그런 시점이 올 수도 뭐 있겠네.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살죠. 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자기가 살아왔던 신념에 비춰보면은 요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거는 법을 저촉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 대기업에서 좀 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반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상법적인 요소와 세법적인 요소를 잘 가미해서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차명 주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최고의 폭탄이라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상법 제도 때문에. 네네. 처음에 예전에는 할 7인, 때도 3인. 그렇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실제로 차명주주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이미 상속세 신고도 안 한 채로 자식한테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변호사님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영역을 좀 같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뭐 차명 주식 뭐 이제 사실 저희 이 주제를 시작했을 때도 네. 저도 이 주제 뭐 제목에 대해서 차명 주식이 뭐냐 사실 네. 거기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의 담당자분 대표님들한테는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고 네. 네, 진짜 골치 아픈 부분이라서 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 힌트, 방향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네. 조금 느끼는 그런 이제 지난 주차, 이번 네. 주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뭔가 하는 거는 여하튼간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만 드리는 거고, 네. 네. 정답은 없고 케이스와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시간이 가장 안 남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가지금 잉여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찌됐든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차명 주식은 차명 주주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게 아까 변심이든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이든. 내 얘기뿐만이 아니라 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할 수밖에 빨리 없다. 해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1, 2회가 아니죠? 지난주 이제 8회, 오늘 9회까지. 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9위까지.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돈 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of but
vision.